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 정상에 올라설 때의 성취감? 100대 명산 인증? 산에서 먹는 식사나 차 한 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멋진 풍경을 보러 이리저리 바쁘게 다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에도 정말 멋진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참 행복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1년 동안 제가 봤던 모든 풍경들 중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왜 이리 열심히 산을 찾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모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각 영상을 링크해 놨으니 자세한 코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행복했던 산행은 1월에 다녀온 발왕산의 설경입니다. 발왕산은 평창에 위치한 1458m의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까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 케이블카 하면 덕유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덕유산에 뒤지지 않는 멋진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온 다음날 찾았는데요. 덕분에 두터운 눈꽃에 파란 하늘까지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덕분에 등산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오르실 수 있고요. 등산로도 연결되어 있어 걸어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발왕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은 천년 주목숲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령이 1000년이 넘은 수십 그루의 주목 사이로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았는데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아름드리 주목들의 핀 눈꽃을 볼 수 있었던 멋진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023년 2월과 3월에는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으로 8박 9일 트레킹을 다녀왔는데요. 푸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마르디 히말 구간을 돌며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했던 8000m대의 설산들이 만들어낸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었던 장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했지만 푸닐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설산들을 마주했을 때 그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날 눈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버린 ABC 가는 길에선 앞에는 안나푸르나와 뒤에는 마르디 히말을 두고 온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듯한 숭고함을 맛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미봉이라는 마차푸차리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마르디 히말에서는 다른 하이커의 기타 소리와 함께 벅찬 감동을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도 했거니와 저의 첫 해외 장거리 트레킹이라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 무탈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에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는 ABC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ABC 트레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는 네팔을 다녀온 뒤 피로 누적과 편집으로 산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요. 암릉 사이로 핀 진달래를 보러 덕룡산과 주적산을 다녀왔습니다. 흔히들 주작덕룡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종주인데요. 2021년에 다녀왔을 땐 진달래가 없어 아쉬웠지만 23년에는 진달래가 딱 좋을 때 다녀와서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멋진 진달래 군락지가 많은데요. 주작산과 덕룡산의 진달래는 주변의 암릉과 어우러져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멋이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작덕룡에선 암릉과 진달래보다 더욱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 멘탈을 탈탈 터는 험난한 등산로입니다. 정말 남도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나게 험한 등산로로 유명한데요. 줄 하나의 의지에 가야 하는 험난한 등산로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덕룡산은 그래도 좀 할만한 편이지만 주작산의 끝도 없는 암봉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저 역시도 주작산에서 탈탈 털려 마지막 두륜산은 못 갔는데요. 체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작전소령에 주차를 하시고 주작산 부근의 진달래만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복했던 산행은 5월 24일에 다녀온 소백산 철쭉 산행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소백산을 유난히도 좋아해서 매 철쭉철마다 소백산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철쭉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넘어가 너무 아쉬웠는데요. 2023년에는 3년 만에 드디어 만개한 소백산 철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백산은 황매산이나 바래봉, 일림산과 같은 남쪽의 붉은 철쭉과는 다르게 연한 핑크빛을 띠고 있는데요. 은은한 빛깔의 철쭉과 소백산 특유의 부드러운 능선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보시면 제가 왜 이리도 소백산을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년 만에 보다 보니 다른 때보다 더욱 좋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산행 중 메모리 카드 오류로 고프로 촬영분이 모두 날아간 것이 아쉬웠던 산행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도 부디 아름다운 철쭉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메모리 카드 오류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가장 행복했던 산행 다섯 번째는 6월 3일에 다녀온 소매물도입니다. 소매물도는 비록 산은 아니지만 정말 웬만한 산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멋진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소매물도는 등대섬과 본섬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섬이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간조 때에만 열목개가 열려 등대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물때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섬은 넉넉 잡아 2시간 반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볼 것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망태봉 부근에서 바라보는 등대섬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제가 왜 이리 극찬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도 하루에 2번만 열리는 열목개와 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빼놓기 힘들 정도로 멋지니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에선 좀 멀지만 소매물도행 배를 탈 수 있는 통영이나 거제 쪽에는 볼 곳이 많으니 다른 것들과 함께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곳인데요. 6월 7일에 다녀온 한라산 윗세오름 철쭉입니다. 예전부터 윗세오름이 털진달래와 철쭉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다 보니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달려간 윗세오름 철쭉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제비 동산에서 시작하여 윗세오름 대피소, 윗세 조근오름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은 철쭉이 없어도 한국의 알프스라 할 만큼 멋진 곳인데요. 분홍빛 철쭉이 핀 모습은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이었던 구간은 윗세 조근오름 부근이었는데요. 백록담을 배경으로 철쭉으로 붉게 물든 오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왜 이런 곳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6월 초 한라산 윗세 오름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6월 중순엔 캐논 코리아와 스위스 발레주의 지원으로 스위스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7박 8일 동안 천혜의 환경이라는 알프스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이크바트, 알레츠 아라나, 사스페, 던뒤미디, 낸다와 같은 비교적 덜 알려진 발레주의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마테오른을 볼 수 있었던 고르너그라트 트레킹이었습니다. 보통 고르너그라트를 가시는 분들은 산악열차를 타고 해발 3000m에 위치한 전망대까지만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트레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펠시 호수에 반영된 마테오른의 모습과 마테오른을 마주보고 걷는 2시간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너무 다르고요. 마테오른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너무 좋았지만 마테오른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기억이고요. 다음엔 꼭 길게 걸어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2023년 가장 행복했던 산행 8번째는 하남의 검단산이었습니다. 스위스를 다녀온 이후 편집할 것도 많고 장마가 지속돼서 산행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비가 그친 뒤 하늘이 너무 맑아 제가 일몰을 자주 보러 다니는 검단산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하늘이 너무 맑은 날이어서 멋질 거라 생각하고 올랐지만 정상에서 본 구름과 두물머리 부근의 운해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날의 구름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시시각각 모습을 바꿔가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물머리엔 구름이 들어차며 오랜만에 멋진 구름바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구름이 많아 일몰은 볼 수 없었지만 언제나처럼 멋진 야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 근교에 그리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가볼 만한 곳이니 기회 되시면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가장 행복했던 산행은 억새철에 다녀온 영남알프스 산행입니다. 우리나라에 멋진 억새 군락지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영남알프스 억새가 양으로나 질로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알프스 중에서도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구간의 억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2023년에도 명상에 걸맞는 멋진 억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간월제만 간단하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짧게 걷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영축산에서 간월제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꼭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걷기 좋은 능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억새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불산이나 간월산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간월제의 모습 역시 정말 멋진 풍경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산행 전에 들른 통도사 역시 꽤나 볼만하니 기회가 되시면 같이 눌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 가장 행복했던 산행 10번째는 설악산 공룡능선 단풍 산행입니다. 2023년 단풍은 평년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풍 산행이 오늘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하지만 설악산 공룡능선의 단풍은 유난히도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선대에 올라서 바라본 공룡능선은 마치 공룡의 등줄기가 불타는 것 같았고요. 나한봉 부근에서 바라본 큰새봉은 마치 불사조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룡능선의 단풍도 좋았지만 공룡능선에서 바라보는 용화장성이나 천화대 주변으로의 단풍도 너무 화려했습니다. 기존의 설악산 단풍은 천불동 계곡이나 구곡당 계곡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된 하루였는데요. 2023년 최고의 단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이런 멋진 공룡능선 단풍은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장 행복했던 산행은 장태산 메타세콰이어 단풍입니다. 장태산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명성만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은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휴양림 전체에 걸쳐서 자라 있는데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전망대, 높다란 나무를 허리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크길과 출렁다리,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올려다볼 수 있는 산책로 등 메타세콰이어를 즐길 수 있도록 잘 조성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도 인상적이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 눈 내린 이후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보통 장태산 단풍은 11월 15일경이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이상기후로 12월 초에 방문했었습니다. 꼭 단풍철이 아니어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 가장 행복했던 산행 12번째는 지난 12월 13일 다녀온 한백산, 태백산 1일 2산입니다. 이날은 눈꽃을 보러 갔지만 한백산에서 예상하지도 못한 운해를 봐서 너무 행복했던 날인데요. 네팔 트레킹, 스위스 마테오른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런 운해는 정말 천운이 없으면 거의 볼 수가 없어 더욱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구름이 꽉 들어차 있고요. 운탕 고도를 따라 풍력 발전기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습은 제 인생 최고의 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눈꽃을 보러 간 만큼 새하얀 눈꽃과 파란 하늘을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운해를 자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장 행복했던 산행은 지난 12월 17일 날 다녀온 태기산 산행입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 20도에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가 넘어가는 극한의 추위였는데요.
이날 태기산은 온통 크리스탈 같은 빙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빙화는 물이 얼어붙거나 눈이 녹았다가 얼어붙은 것을 말하는데요. 상고대나 눈꽃과는 다르게 물이 얼은 것이라 투명한 빛을 띱니다. 빙화가 피기 위해서는 비가 얼거나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보기 힘든데요. 이날은 며칠 전에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추워지며 산 전체가 꽝꽝 얼어붙어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깃줄, 표지판, 나뭇가지, 철조망 등 정말 모든 게 얼어붙어 겨울왕국이라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풍경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풍경인데요. 그만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사실 1월에 대청봉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이 열리며 본 일출, 4월에 다녀온 유채꽃 가득 핀 월출산, 7월에 다녀온 신비한 물빛의 미인폭포, 얼마 전 폭설 뒤의 설악산 등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생략하였습니다. 202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2024년에도 더욱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